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파월 효과보다 이제 엔비디아 경계감, 그 외 재료들이 더 큰 부담을 준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환율이 빠졌을 때 수혜받는 종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업종별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했는데 매도는 뭐 특정 종목, 특정 업종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뭐 2차 전지나 제약이나 석유화학 뭐 이런 어떤 금융주, 인터넷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. 우선 시장이 좀 밀린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파월의 발언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흐름에 따라서 미증시의 움직임이 결정될 거고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왜 기대보다는 경계 쪽에 가 있냐면 130달러 앞에서 자꾸 막혀요, 뭔가. 그러니까 135달러가 고점이긴 하지만 130달러 부근 가면 올라갔다 막히고, 이번에도 그 근처에서 또 129.6달러가 고점이었고 결국에는 그 위에서 막혔거든요. 그래서 이게 혹시 경계감이 더 세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? 여기에서 좀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? 이런 부담이 있죠.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말에 미증시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200일선을 깨버렸잖아요.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.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나 보다.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고.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가총액 1, 2위 종목이 빠지고 두 종목이 끌어내린 지수가 한 17포인트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두 종목 빼면 사실 지수는 빠진 건 아니었어요, 오늘. 예,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죠. 근데 이게 엔비디아 때문이다라고 또 보기 어려운 게 TSMC는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빠지지는 않았잖아요. 우리나라 같이 뭐 2%, 3% 이렇게 빠진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 경계도 있었지만 아마 월요일 또 아마 위클리 만기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수급 이슈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갖다 붙이자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.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그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진 걸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 엔달러 환율이 또 밀려버린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환율이 빠진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뭐 뒷부분에 다 튕기긴 했지만 향후에 환율이 빠진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제기될 수 있고, 실제로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, 반도체, 자동차, 조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엔달러 환율이 빠졌을 때 또 엔캐리 자금 이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지수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이동. 제가 뭐 계속 이제 향후에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희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거든요.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서 저게 중요한 어떤 저항 때 121선에서 이게 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느냐. 근데 저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추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 사이클 더 세게 나오겠는데, 이렇게 되면서 추격 매수가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, 저게 맞고 떨어지면 2차 전지는 이것을 일단 마무리,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이동,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돌파를 해버렸잖아요.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이동해 나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, 뭐 오늘 밸류업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 일부가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리고 되게 낙폭주들,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움직이는 거 보면 초장기 낙폭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나 보다.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그 인터넷주거든요. 다음에 또 하나의 축에 이제 그 엔터주들도 이쪽에 들어가긴 하는데,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초낙폭주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좀 엇갈리는, 그러니까 시소가 굉장히 좀 높이 시소가 되는, 뭐 자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쪽은 쭉 올라가고 이제 반대쪽은 쭉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전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. 그 외에 뭐 이제 중동 사태에 대한 경계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,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돌아간 거 봐서는 뭐 중동 사태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팔았고, 금융투자 매수는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. 왜냐면 금융투자가 매수가 최근에 쌓이는데
저쪽은 매수를 계속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한 사이클 정도, 한 2주 정도 사이클?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다시 매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 매수 들어올 때 좀 지수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올려놓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어쨌든 좀 아쉽죠.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팔았다.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4,700억을 팔았는데 4,900억 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. 예,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판 거죠. 예, 그럼 왜 팔았을까는 앞에 이제 쭉 시나리오 그려드렸는데 아마 그것도 있고 아마 위클리 영향도 있었지 않을까?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?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. 근데 그 다음에 매도 종목이 뭐 매도 규모가 230억이라 매도의 의미를 담기는 좀 그렇고요. 매수한 쪽으로 보면 금융주 일부 있었고 신한주주 뭐 KB금융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여기 들어가 있고 2차전지, 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. 기관 투자자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 거 좀 받았고 역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가 들어가 있었고 금융주 유한양행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 하거나 종목을 일부 좀 받거나 이런 형태를 보였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, 예, 일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,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반도체 팔았고요. 그러니까 매도 쪽에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. 그다음에 그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쭉 하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좀 골라 담는 예,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기관들은 약간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공을 오늘 적어도 오늘은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좀 요약을 해보면 파월 효과가 일단 마무리됐거든요. 그러니까 파월 효과 그 정도 바람 가지고 며칠씩 올라가지는 않아요. 미증시돌이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러셀 2000이 3% 넘게 올랐잖아요. 3.19%가 뭐 그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 구도가 다시 예전같이 그러니까 메가세븐 빠지고 러셀 2000 장세로 바뀌게 되느냐. 그러니까 순환매 쪽으로 돌아서 이제 못 오른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반사이익을 걷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이런 종목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메가세븐으로 다시 붙게 되느냐. 특히 실적 발표 앞두고서 130달러에서 막혀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 주말에 제법 좋은 재료 나왔는데 팔았잖아요. 근데 오늘까지는 그냥 팔아도 뭐 특정 종목 집중 매도한 거니까 뭐 월요일이라 그랬나 보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만약에 화요일에도 저 정도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시장이 좀 예상 밖의 어떤 큰 이제 한동안 좀 눌리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장 정도에서는 매도를 확 줄이는 예, 특히 이제 오늘 매도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소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조선, 2차 전지 제약, 하여튼 이런 구도로 또 인터넷주까지 해놓고 보면 시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계속 시소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쪽에서 매수 강도가 약해지거나 한쪽에 매도 강도가 세지거나 이래버리면 반대쪽으로 종목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런 시소 관계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 덩어리가 반대고 이제 어느 쪽 덩어리가 저쪽인지 이런 걸 매일매일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차트를 좀 비교해 보면 8월 1일 이후거든요. 나스닥은 이미 그 위로 올라갔어요. 근데 코스닥은 좀 흘러내리는 예,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.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시가총액 상단,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내에서 가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 제약 바이오가 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업종 내 시소 게임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아주 세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떤 이슈들,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된 변수들 이런 것들도 있죠. 근데 제가 이제 금투세 언급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제 뭐 팩트는 전달하되 선동 같은 건 하지 말자. 왜냐면 저도 뭐 저라고 금투세 관련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. 근데 이제 너무 뭐 방송하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막 이렇게 좀 자극하고 그러는 거 좀 자제하느라고 제가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하죠. 왜냐면 주식에서 얼마 이상의 수익을 내고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건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개인들이 사실 별로 수익 잘 못 내잖아요.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수익 나는 건데 몇 년에 한 번씩 수익 나는 투자들이 많은데 그런 투자를 그 기회 때 한 번 나오는 그걸 갖다 가져가겠다?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특히 주식시장은 기업들한테 돈을 내주는 곳이거든요.
한편으로 보면 기업들한테 투자해서 돈을 대주는 곳인데 거기서 이미 뭐 매매할 때 매매세 걷어가면서 또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걷어가고 하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미증시하고 무리증시하고 따로 가는 게 저는 근데 금투세 이슈 하나만으로 보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들로 같이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보면 자칫 이제 좀 분석할 때 에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이유를 보되 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도 있다.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